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맨하탄 하면은 세계 최고의 경제 도시, 관광의 도시, 또 문화의 도시라고 하죠.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의 코리아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코리아 노역문화센터가 설립된다고 해서 한인동포들 사이에서는 설레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논란이 있어서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되고 있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뉴욕 한국문화원의 오승재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코리아 뉴욕문화센터 건립 문제가 이제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사실상은 오 원장님이 오시기에 한참 수년 전부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었죠.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8년 동안 네. 계속 부지를 사놓고 8년 동안 계속 착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어쨌든 그 동안에 계속 유찰도 뭐 여러 가지 경쟁 입찰도 했지만은 8번 정도가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못했고 드디어 이제 9번째 최근에 이제 입찰해서 뭐 시공업체는 선정을 했고 뭐 계약은 완료는 안 됐지만은 의향서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 단추를 좀 다소 잘못 끼다 보니까 그 책임을 늦게 온 후발주자인 우리 오 원장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임한 지 벌써 한 2년여 되셨나요? 예, 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한 2년 됩니다. 이제 가시려면 또 1년 남으셨나요? 2년 남으셨나요? 뭐 잘못 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네. 더 잘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또 이제 삽을 좀 뜨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언제 삽을 뜰 것 같은가요? 저희들이 이제 뭐 다음 주 초에 이제 암출에게 드디어 뭐 저희들 모든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돼서 저희 이제 그쪽에 최종 이제 저희들 설계 리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한 뭐 빠르면 3-4개월 아니면 뭐 5개월, 6개월 걸려서 최종 이제 저희들이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뭐 한 3-4개월, 늦으면 한 5-6개월 있으면은 드디어 첫 삽을 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한번 처음부터 풀어보죠. 네. 일단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죠? 네, 저희들 의향서 제출했고요. 그 뭐 시공업체가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안에 들어왔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 뭐 완성된 설계라는 게 암출역에서 승인난 설계가 완성된 설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설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만 안 됐지 시공업체 자체에 뭐 그 정확한 뭐 계약 조건 이것만 완성 안 된 거고 시공업체는 선정된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선정이 됐나요? 저희도 이제 한 2개월 전에 그 9번째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경쟁 업체 한 6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 업체가 KSK라고. KSK. 예. KSK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지금 맨하탄에서 상당히 많은 건물을 지었던 회사고요. 네. 원래 이제 터키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맨하탄에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그 빌딩들을 많이 지어본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총 예산이 392억인가요? 네, 392억 정도 됩니다. 392억 원이면 4천만 불이 넘는 것이고 네네. 땅값만 당시에 1,580만 불 줬으니까 네네. 전체적인 액수가 약 한 6천만 불 정도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네요. 네네. 지금 큰 뭐 공사죠? 네, 땅값 뭐 지금 뭐 한 2,500만 불까지 또 올라갔으니까요. 지금요? 네네. 뭐 한 7천만 그동안에 불까지 한 보셔도 됩니다. 9년여 동안요. 네네. 완공되고 나면은 이제 뭐 그 가치는 더 크겠지만은 그 정도의 큰 건물을 지으려면 사실상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사가 지금 엠트랙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암출역에서 여러 가지 그 맞춰줘야 할 뭐 보험료라든지 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네. 조건들을 저희들이 잘 제출해야 했고요. 뭐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한 8번의 유찰의 가장 큰 공간은 암출역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저희 그 조달청이라는 한국 그 정부 기관 단체에서 한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도 이제 뭐 주로 여기 문화센터를 짓는 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거든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한국 업체들이 맨하탄에 건설업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큰 건설 회사부터 그 정도로 규모를 질 수 있는 맨하탄의 경험 있는 건설 회사가 없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 건물 한 개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건설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포맷이 될 수 있지만은 저희 건물 하나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서 사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을 계속 저도 좀 아이러니인 게 계속 입찰을 한국 업체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네. 어떤 실제적으로 참여를 한 번도 거의 우리 한국 업체들이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지난 2009년에 부지를 매입을 했죠. 3월 네네, 달에요. 네. 그때 예산이 얼마였나 이게요? 그때 이제 뭐 저희들 지금보다 좀 줄어든 예산인 한 30억, 40억 줄어든 예산이었죠. 네. 네. 그때 312억이었던 것으로 네네,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부지가 빼고요. 네네. 312원인데 현실성이 맞지 않는 공사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네. 입찰을 하고도 나중에 다시 2차 입찰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80억을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392억으로 됐는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있었죠. 네네. 이게 8번이라는 이제 해서 그동안에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체 저도 이제 뭐 한국 기업체에서 법인장을 해봤지만요. 네.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공사를 맡으려고 하면은 기존의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보다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네. 법인 비용이라든지 새로운 뭐 시장에 와가지고 하는 비용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현지 업체들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요. 거기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좀 부족했다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네네. 한국에서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예산 책정 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다시 80억을 예산 편성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좀 뭔가 현실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다. 건설비가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제 그게 제일 문제였고요. 이제까지 네. 공사비가 이제 부족한 게 아닌가 했고 결국은 이제 80억까지 증액을 해서 최종 입찰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그 근사치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참여했던 업체들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9년 전에 비해 가지고 80억이 확실히 부족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사비가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되 대신 이제 이게 우리 한국 기업체라는 어떤 한국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부가 비용을 감안한 한국 기업체의 어떤 경쟁력과 현지의 맨하탄에서 지어본 사람들의 경쟁력에 좀 중간 정도의 예산이 있다가 지금 KSK라는 데서 드디어 이제 뭐 딴 회사도 좀 근사치에 접근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안으로 어플라이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에는 이 예산이 진짜 적은 예산이었나 하는 데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9년이라는 세월 동안 8번 유찰해서 9번째 이제 시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선정을 해서 이제 조만간에 잘하면 올해 안에 이제 첫 삽을 뜨게 돼 있고 네네. 공사가 몇 년 걸리죠? 지금 뭐 물리적으로 한 2년 2년. 전에 모든 회사들이 2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2년 정도면 이제 코리아 뉴욕문화센터가 32가 네, 그 넥싱턴에 있습니다. 넥싱턴 에비뉴하고 파크 에비뉴 사이인가요? 피스 에비뉴 사이인가요? 그냥 넥싱턴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거리에 있다고 됩니다. 보면 됩니까? 네. 예. 이제 화려한 코리아 뉴욕문화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게 되는데 혹자는 그렇게 이제 문화원에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시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땅이 죄수였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혹자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근데 저도 이제 히스토리를 쭉 봤고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들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뉴욕시청의 DOB 디파트먼트 오브 빌딩에 네.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를 이미 물어봤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허가가 나왔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뭐 주유소도 실제 주유소가 아니고 가라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좀 인바이러먼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으나 뭐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또 DOB라든지 암체력 쪽하고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발생되고 그러니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소 왜곡된 내용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좀 소문에 이런 게 팩트에 근거는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이 이제 시공된다라는 건 문제가 없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한인 건설업체의 참여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되어 왔거든요. 네네. 이게 그 왜 논란의 선상에 섰던 것입니까? 저도 뭐 저희들이 뭐 대한민국 세금을 가지고 문화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네. 뭐 한국 분이 지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예 설계 단계도 뭐 산무라는 우리나라 제1의 설계업체가 이제 뭐 건물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했고 시공업체도 뭐 한국 건설업체가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8번이나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이 계속 발주를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단가 문제 때문에 안 됐고 지금이라도 저희들 이제 뭐 8번, 9번 저희들 경쟁 입찰을 했을 때도 한국 업체들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 뭐 8번 할 때도 한 12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한국 업체였고요. 뭐 9번째도 뭐 컨소시엄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뭐 맨하탄에서 특히 이제 저희들 문화센터를 전 세계 뭐 문화센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잘 짓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현지 업체인 JLL이라고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한국 업체가 같이 들어있고 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기준을 따져봤을 때 좀 어쨌든 되지가 않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있습니다. 이제 그 조달청에서 10년 안에 300억, 여기로 말하면 이제 뭐 3천만 불이 넘는 공사를 10년 안에 했던 업체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동포 업체로서는 그렇게 큰 공사를 한 대형 건설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도 있어요. 네. 그 건설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그 알고 있는 조달청에서 네. 이제 저희들 발주를 줬을 때 뭐 정부 뭐 발주 뭐 근거에 의한 그런 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마 제안을 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제가 그때 히스토리는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뭐 제가 보기엔 동포 업체를 제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이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쪽 암추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의 어떤 제너럴 라이abili티 수준이 저희들이 내고에서 많이 내려갔지만 한 회사가 시공업체가 갖고 있어야 할 그 보험 금액 한 2억 불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지 않는 회사는 아예 맨하탄에서 삽을 뜨지 못하게 하는 이쪽 현지 규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보면은 뭐 3,500만 불 기준 이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규모를 갖지 않으면은 맨하탄에서 특히 MTA라든지 뭐 암치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옆 건물들도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난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퀄리티뿐만 아니라 퀀터티 측면에서 네. 그 정도 규모의 회사를 찾는 것도 아주 뭐 나쁜 그 의사결정은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께서도 이제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인 코리아 노용문화센터가 설립되는데 한인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특히 동포업체 건설업체가 참여를 해서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네. 현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는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희들이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상관례라든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이제 KSK가 일단 시공업체로 돼 있고 그쪽에 모든 예, 권한을 가지고 예, 권한을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특히 한국을 잘 알고 뭐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시다면은 여러 가지 메리트 있지 않을까 장점이 있어서 뭐 잘하면 뭐 거기서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만약 그런 기회가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도 뭐 빌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그분들한테 아니면 뭐 업무 계약 관계에서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좀 마무리 하나 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한인건설협회에서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KSK의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 이런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경과에 대해서 왜 공표를 하지 않느냐,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정부법이고 뭐 여러 가지 정부 돈을 쓰는 거니까 공정해야 하고 저희도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은 계속 조달청이라든지 정부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한인 업체들한테 기회가 없었다면은 한인 업체들이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쟁 입찰에 참석도 안 했을 건데 충분히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네. 충분히 공시는 됐고 대신 이제 계약 완료 전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라는 대응 추산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정확히 그 회사하고 어떤 내용으로 얼마 계약을 했는지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정부법상 그분들의 어떤 그 영업 기술이라든지 기술이기 때문에 공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표를 못하는 거지. 언제든지 뭐 특히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700억, 800억 가까운 공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뭐 정부 차원에서 감사원 차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8년, 9년 동안에 뭐 최근에 입법부 포함해서 굉장히 최고위층까지 관심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마 네. 저희들이 불법적으로 아니면 편법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네. 가깝습니다. 자, 이 건물이 지금 몇 층으로 지어집니까? 지상 7층, 지하 2층입니다. 그래서 총 9층이 되겠습니다. 총 9층이 됩니다. 네네. 지하 2층, 지상 네, 7층이요. 7층입니다. 네. 그럼 어떤 뭐 문화원만 입주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공사도 입주를 하게 됩니까? 지금 문화원하고 이제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그 콘텐츠진흥원까지 같이 입주하는 걸로 원래 계획돼 있고요. 이제 뭐 지하에는 보면 공연장이 2층 개념으로 한 190석 정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들어서고 뭐 2층 규모의 전시장, 그다음에 한 뭐 2층 규모의 교육장, 거기 뭐 한식 조리장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음식 냄새 나는 요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파크 해변위에 그 한 층도 쓰지 못하고 반층 쓰고 있는 문화원이 진짜 한 10배 이상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연장 하면은 뭐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뭐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한국 영화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자원 24시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 뭐 한식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저희 위치 자체가 32번가 K타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맛있게 음식 드시고 직접 만들어도 와서 네.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체험장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뭐 안에 세부적인 설계는 지금 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그림이 이거 정말 너무 이 그림처럼 지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네. 설계를 이제 사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설계 회사가 지었고요. 그것도 공모전 해가지고 당첨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함축돼 있고 좀 어렵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좀 멋있게 지을 예정입니다. 자, 코리아 뉴욕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제 공간이 되잖아요. 네. 맨하탄은 세계적인 또 최고의 문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동포 사회나 한인 동포 사회나 대한민국 문화에. 네. 뭐 뉴욕에서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시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뉴욕이 하나의 보면 문화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0개 넘는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을 갖고 있지만은 대부분 또 문화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문화를 충분히 잘 포장해서 좋은 환경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제 뭐 전 세계 문화센터 중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뉴욕문화원이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이 문화센터의 어떤 그 수준에 비하면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지금 뭐 한 층도 못 쓰는 조그만 공간에서 우리 좋은 문화를 어떻게 보면 나쁜 포장지에다가 써서 알리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만약 2년 후에 이게 문화센터가 지어진다면은 드디어 우리의 훌륭한 문화를 훌륭한 문화센터 안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뉴욕이 전 세계 문화의 어떤 흐름에서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가 뉴욕에서 가장 잘 알려져야 하고 멋있게 알려져야 하고 처음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뉴욕 센터의 문화센터의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의상은 다양한 문화에서부터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품은 좋은데 포장지가 좀 그동안 시원찮다 보니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코리아 노역문화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그 상품의 가치가 제대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동포사의 의상도 크게 미국 속에서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화원장님이시니까 미국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화란 무엇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제 이제 문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뭐 하드라는 부분이 있고 소프트라는 부분이 있고 뭐 양면성이라고 한 사람이 꼭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기는 힘들지만은 가장 그 표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문화고, 한국의 오랜 지금 근대 역사 중에서 여러 가지 하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돼 있지만은 우리의 이제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문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부분들을 특히 이제 우리가 같이 우수한 인력 자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넘지 이제까지 못했던 한 부분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다양해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은 못 네. 드리지만은 어떻든 문화가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최고의 지금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고 뭐 최고의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 문화센터 포함해서 전 동포들이 네. 여기에서 오랜 역사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 고생들을 진짜 멋있게 선진국민답게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큰 사업이라고 봐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네. 좀 문화센터를 같이 짓는데 뭐 일조해 주시고 저도 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매진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센터가 하루빨리 건립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상 또 해외 동포들의 의상이 문화를 통해서 높여지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나지 않습니까? 맨하탄에 코리아 노역문화센터가 설립된다. 우리 동포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또 함께 우리의 의상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또 설레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리아 문화센터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